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포토하고 엣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글라스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쭉 점점 이렇게 글라스가 커지는 순서대로 있는데요. 제가 처음 회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가로 세로가 370, 470mm였는데 뭐 제가 있었던 회사 뭐 S기업 기준으로 한다면은 여기까지는 기흥에서 하고 점점 커질수록 천안 뭐 이렇게 탕정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옮겨왔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디스플레이 공정은 반도체 공정하고 좀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원판의 크기가 좀 차원이 틀리죠. 그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퍼 제일 큰 크기와 LCD에서의 제일 작은 글라스 크기가 뭐 거의 비슷할 정도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정과는 뭔가 좀 더 다른 그런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오늘 실제 제작 현장에 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글라스가 큰 글라스의 원판에 그거 한 번에 다 쓰지는 않죠. 거기다가 이런 패널을 종 사이즈별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고 좀 더 큰 판넬을 할 때는 좀 더 큰 판넬 위주로 세로로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판넬과 작은 판넬을 이렇게 섞어서 일명 하이브리드 배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판넬과 작은 판넬이 어떤 회로라든가 뭐 공정이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결국은 글라스를 적용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원가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포토 장비를 좀 말씀드리면요,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여기에는 그냥 노광만 있는 게 아니라 클리닝, 글라스가 들어갈 때 클리닝을 하고요, 뭐 UV 세정도 하고 하드 베이크를 하고요, 습기를 날려주기 위해서 PR 코팅을 하고, 또 PR의 솔벤트 같은 거를 증발시켜주기 위해서 또 베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노광 공정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디벨롭을 하고 또 클리닝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보통 인라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설비에 대해서 뭐 제가 찍은 거 아니고 그 업체의 홍보 영상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들어갈 때 뭐 클리닝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보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코팅을 하는 그런 부위가 되겠네요. 8세대 첨단 설비니까 엄청 크죠. 그래서 글라스가 이제 이렇게 쌓여서 들어가는 거, 글라스 이동 장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클리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UV 클리닝도 하고 그 다음에 살짝 베이크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충분히 날린 다음에 스핀 코터로 들어가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VCD라고 되어 있는데요. VCD는 베큐um 드라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와 글라스는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PR에 대면적에 코팅된 PR에서 발생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스, 뭐 솔벤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큐um 상태에서 한번 그걸 쭉 뽑아내주는 그걸 베큐um 드라이어를 이제 VCD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한번 코팅한 다음에 굳혀주기 위해서 베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하고서 여기 지금 바로 디벨로퍼가 나왔죠. 이 설비를 만든 업체에서는 노광 장비는 정말 차원이 틀린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광 전까지 그리고 노광 후 설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코팅을 하고 노광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디벨롭 설비로 들어갑니다. 디벨롭은
PR 코팅에다 노광한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만 PR 상태로 남기는 거죠. 그거는 교수님께 이론적인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쭉 설명해 주네요. 클리닝을 하고요. 엄청나게 크죠. 이런 식으로 이송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 뭐 위에 나오죠. 파티클 프리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깨끗하게 일단 닦아줘야, 표면이 깨끗해져야 PR 코팅도 잘 되겠죠. 이물이 묻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불량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코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코팅되는 장면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갤럭시 폰으로 초고속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여기 가상자리로 이렇게 용액이 퍼져 있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 그 균일하게 발라놓은 다음에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드롭을 한 다음에 균일하게 퍼지기 위해서 천천히 돌려줘요. 그래가지고서 옆으로 쭉 퍼지게 해주고 어느 정도 좀 퍼진 다음에는 다시 이제 고속 뭐 분당 3000회, 6000회 이런 식으로 돌려서 펴주게 됩니다. 예, 이것도 다른 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게 빛이 번쩍번쩍 하는 거는 워낙에 초고속이다 보니까 그 형광등의 그 번쩍거리는 빛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자, 이게 돌기 시작하죠. 돌면서 용액이 이제 골고루 퍼지는 장면입니다. 초고속인데 퍼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퍼지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펴진 다음에 고속으로 돌려주면은 그제서야 이제 완전하게 균일하게 코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한번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큰 글라스에 있다고 했을 때, 요 위에다가 이제 드롭을 해가지고서 물방울 뚝뚝뚝 떨어뜨려가지고 그게 어느 세월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걸 또 돌리고 그러면은 공정도 불안할 뿐더러 그 PR 용액의 손실도 꽤 크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던 리니어 코터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방울방울 떨어지는 게 길쭉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형으로 PR이 포토레지스트가 선으로 이렇게 도포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글라스를 쫙 이동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뭐 페인트 칠하듯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일단 도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스핀 코팅을 들어가면은 그만큼 용액의 절감도 되고 또 공정도 균일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리니어 코트라는 겁니다. 네, 리니어 코터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쭉 보고 계시고요. 네, 쭉 진행되는 모양 그 과정입니다. 네, 이제 그 글라스 계속 이동을 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F라고 해서 에어 플로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코팅 장비인데 그 글라스가 이동을 할 때 플로팅이라는 게 띄워놓는다는 거잖아요. 글라스의 손상과 그 다음에 공정 중의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중에 바람을 넣어가지고서 공중에 떠가지고 가는 그런 설비를 에어 플로팅 코터라고 부릅니다. 보면 밑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이제 공기가 나오는 구멍들이에요. 뿅뿅 꼴린 데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떠가지고서 이동을 하면은 그만큼 손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진동 그런 게 적어지겠죠. 보통 글라스가 커지다 보니까 반도체와는 좀 웨이퍼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공정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거는 VCD 아까 말씀드렸던 베큐um 드라이. 워낙에 그 면적이 넓고 그 코팅되는 포토 레지스트의 그 양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보시면은 이제 0.2 토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진공으로 이제 저기압으로 해서 그런 그 흉을 그 솔벤트 가스 이런 것들 다 빼주는 그런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딱 그 밀봉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크가 왜 이렇게 많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요 비어있는 데가 여기가 이제 노광 설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비어있는데 왜냐면은 일단 PR 코팅을 하기 전에도 한번 글라스에 수분을 날려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베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PR 코팅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소프트 베이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이제 경화시켜주고 노광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광 익스포저를 하고서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그 디벨롭 전후로 해서 베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베이크가 많은 이유가 한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 중에 베이크가 여러 번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글라스 이동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디벨롭은 이제 뭔지 아시죠? 설명 들으셨죠? 교수님한테 노광 후에 우리가 원하는 패턴 모양으로 PR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애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쭉 닦아서 애칭을 하는데 그건 이제 이 설비 여기에서는 지금 애칭 설비가 보통은 이제 디벨롭까지 한 다음에 애칭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따로 만든 애칭 설비인 것 같은데 CD 유니포미티라고 써 있습니다. 이 CD는 뭐냐면은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크리티컬 디멘션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공정이 제대로 됐는지 나중에 LCD 판넬을 다 만들어 가지고 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모니터링 개념으로 그 선폭이 제대로 나왔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라스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 몇 포인트를 지정을 해서 뭐 가운데하고 내 귀퉁이 그런 정도를 해가지고서 그 넓게 각각의 위치에서의 선폭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CD 유니포미티. 결국은 얼마만큼 그 회로 구성이 균일하게 그 넓은 면적에 잘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클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여기 써 있죠. Non Broken Panel Transfer Mechanism. 그 웨이퍼와 글라스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송도 있죠. 이송과 공정이 있는데 그 얼마나 판넬이 자주 깨지면은 non broken이란 말이 나왔겠어요. 뭐 이송 중에 매엽식 또는 랏 이런 식으로 많은 표현이 있는데 그런 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글라스를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그런 기술들이 또 하나의 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터와 클리닝과 디벨롭과 뭐 베이크 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광이 빠져 있죠. 익스포저 그건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신 것처럼 지금 보신 장비는 쿼터 풀라인 PR 코팅만 할 수 있는 노광 설비를 제외한 그런 설비를 보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영상 보시면서 노광기에 이제 스테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요. 그거는 그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스텝별로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그런 말 쓰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작은 건데 글라스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노광을 한 번 하면은 중간 그리고 가장자리에 그 빛의 그 회절이라고 해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많은 유니포미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UV를 가로 세로 250, 200 이렇게 큰 UV를 한 번에 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한 번씩 나눠 가지고서 이렇게 노광을 하는 거를 이제 스태퍼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글라스가 뭐 큰 것도 물론 이제 판넬별로 노광하는데, 그것도 판넬 하나라도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노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요 경계가 간혹 보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노광기 스태퍼의 원리가 이렇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여기 보시면 위에 이제 니콘이라고 써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노광 설비는 워낙에 기술이 많이 필요하고, 교수님께서도 그 UV 이용한 뭐 1,500억짜리 노광기 말씀해 주실 텐데, 워낙에 비싸고 하기 때문에 주로 광학 회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니콘, 캐논, 그렇게 카메라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는 데서 많이 만드는데, 이 설비는 니콘 설비에서 노광하는 장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이동하면서 탁탁 찍어내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찍는다고 해서 이제 스태퍼라고 불러요. 한 장 한 장, 글라스 한 장 또는 그 판넬을 구성하는 한 면을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노광합니다. 왜냐면은 이 글라스 큰 거 전체를 한 번에 찍으려면은 UV가 이만한 게 아주 큰 UV 발생기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한 그러려면은 이쪽에서 UV 노광한 자국과 가운데와 이 가상사리 노광 차이가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선폭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텝별로 찍어내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네, 요거는 이제 노광할 때 나누어서 찍는 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판넬이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하나에 큰 글라스에 뭐 52인치가 뭐 몇 장 이렇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대략 한 다음에 이런 노광기에 들어가는 거죠. 캐논이라고 써있죠. 아까 보셨던 건 니콘이었던가요? 이번엔 캐논. 그래서 주로 그런 데서 많이 만듭니다. 이런 미세 패턴을 찍어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이런 LCD 개론에 대해서 아시니까 전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공정에 대해서 공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노광 UV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광학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노광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라스 한 판에 그 판넬이 뭐 한 6개에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노광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도 있는데 그 실제 현장에서의 노광기 영상은 봐도 그냥 겉에 이런 식으로 다 쌓여있기 때문에 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이 포토 공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부연 설명 드리면요. 그 공정, 이제 실제 양산 라인에서 이런 거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 분량을 검사를 하게 돼요. 근데 한 번은 이런 분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마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분량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또 분량이 한 점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움직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조그만 벌레가 그 마스크 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요 지점에 있으면은 얘 때문에 여기 분량이 나오고, 좀 이동을 하면은 또 딴 데서 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디벨롭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칭으로 바로 이제 비로소 들어가는데요. 애칭은 이것도 뭐 그 내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 애칭 용액을, 식각 용액을 뿌려줘 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애칭을 하고 나면 그 애칭 용액을 닦아내 주기 위해서 클리닝도 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는 PR 패턴까지 완전히 벗겨내고, 그러니까 아까 CMS 설비에서 디벨롭까지 한 다음에 애칭을 하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필요 없어진 PR을 또 벗겨내게 되겠죠. 그걸 스트립 용액이라고 스트립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은 다 마치게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